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요양원 203호. 아버지 방.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펼쳐든 채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이 낡은 수첩. 동대문 시장 1,000원짜리 노트. 표지가 다 해져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수진이가 왔다. 30분 있다 갔다. 행복했다.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수진이가 왔다. 손 꼭 잡아줬다. 매주 일요일. 빠짐없이. 52주. 52번. 제 이름이 52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에 5번밖에 안 갔습니다. 저 하나뿐인데 다시 수첩을 넘겼어요. 2022년 9월 18일. 영자 씨가 왔다. 눈 감으면 수진이 같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혼자다. 수진이 보고 싶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47번은 대체 누가 간 거예요? 영자 씨는 또 누구예요, 아버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아버지가 1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수첩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경기도 용인. 실버타운 효사랑 203호. 아버지가 1년 동안 지내신 방이었습니다. 유족분, 천천히 정리하세요. 간호사 이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방 안을 둘러봤어요. 6평,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으로 3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 햇살을 받으며 주차장을 내려다보셨겠죠. 저를 기다리며. 침대 위엔 1985년 누비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것. 군데군데 아버지가 직접 꿰매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들인 옷 몇 벌. 2년 전 설 선물. 구석엔 1982년식 금성 라디오가 건전지도 빠진 채 놓여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 동대문 시장 1,000원짜리 노트. 표지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오늘 이곳에 들어왔다. 수진이가 미안해했다. 괜찮다고 했다. 사실은 무섭다. 하지만 수진이가 편해야 내가 편하다. 첫 페이지부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음 장.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수진이가 왔다. 남편이랑 손주들이랑. 1시간 있다 갔다. 행복했다. 수진이가 미안해했다. 얼굴만 봐도 좋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다. 수진이 얼굴에 피곤이 가득해서 차마 말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혹시 수진이가 일찍 올까봐.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봤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다른 집 사람들만 내렸다. 10시가 되었다. 11시가 되었다. 12시에 수진이가 왔다. 너무 기뻤다. 혼자 왔다. 커피 사왔다. 맥심 모카골드.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해줘서 고마웠다. 30분 있다 갔다. 회사 일이 밀렸다고 했다. 괜찮다. 와줘서 고맙다. 수진아, 승진하렴. 아버지가 응원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오늘은 비가 왔다. 수진이 안 올 것 같다. 비 오는 날 운전 위험하니까. 그런데 혹시 몰라서 복도에 나가 있었다. 2시간 기다렸다. 안 왔다.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오늘도 6시에 일어났다.
면도를 했다. 수진이가 사준 회색 조끼 입었다. 9시부터 복도에서 기다렸다. 12시에 왔다. 20분. 지민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고. 수진이 차 타고 가는 거 창문에서 봤다. 손 흔들었는데 못 봤나 보다.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오늘도 올까? 아침부터 기다렸다. 점심 먹고도 기다렸다. 저녁 되었다. 안 왔다. 전화하려다가 멈췄다. 수진이 부담 주기 싫어서.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혹시 몰라서 또 기다렸다. 안 왔다. 간호사 선생님이 딸한테 전화해 볼까요? 하셨다. 아니라고 했다. 방에 돌아와서 울었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전화하면 안 된다. 계속 넘겼어요. 6월, 7월, 8월. 매주 일요일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1일 일요일. 오늘 청소하시는 박영자 씨가 물어봤다. 딸이 왜 안 오냐고. 바빠서 그렇다고 했다. 영자 씨가 그럼 내가 일요일마다 와서 말벗이 되어드릴까 했다.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 그랬더니 영자 씨가 우셨다. 자기 아버지 생각난다고. 자기도 자주 못 찾아뵀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부탁했다. 일요일마다 30분만 와달라고. 10,000원 드린다고. 영자 씨가 돈은 안 받는다고 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온다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영자 씨가 왔다. 커피 사왔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다. 영자 씨 목소리가 수진이랑 조금 비슷하다. 눈 감고 들으니까 수진이 같다.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어봤다. 영자 씨가 요즘 바빠요라고 대답했다. 그렇겠지. 우리 수진이 열심히 사는구나. 영자 씨한테 수진이 어릴 적 이야기 많이 했다. 영자 씨가 잘 들어줬다. 고마운 사람이다. 영자 씨 가고 나니 또 외롭다. 하지만 오늘은 수진이 만난 것 같아서 조금 행복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일요일. 오늘도 영자 씨가 왔다. 눈 감고 이야기 들었다. 수진이 목소리 같다. 아니, 수진이 목소리는 아니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영자 씨가 물었다. 좋아, 아버지는 괜찮아. 너는 회사 일 힘들지 않니? 내가 대답했다. 이상하다. 영자 씨한테 말하는데 수진이한테 말하는 것 같다. 30분이 금방 갔다. 영자 씨 가고 나서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자 씨는 영자 씨고 수진이는 수진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견딜 수 있으니까. 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 앞에 섰다. 혹시 수진이 차가 들어올까 해서. 안 들어왔다. 영자 씨가 왔다. 반가웠다. 아니, 실망했다. 아니, 반가웠다. 모르겠다. 영자 씨 보면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오늘은 같이 산책했다. 영자 씨 팔짱 끼고 걸었다. 수진이랑 걷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영자 씨가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순간 깜빡했다. 수진아, 너는 안 춥니까? 하고 대답했다. 영자 씨가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웃어줬다. 미안하다. 영자 씨. 그리고 고맙다.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영자 씨가 왔다. 오늘은 내가 울었다. 수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영자 씨가 손 잡아줬다. 따님한테 전화하시라고 했다. 아니라고 했다. 수진이 바쁜 거 아니까. 영자 씨가 많이 울었다.
자기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게 생각난다고. 수진이도 나중에 후회 안 할 거라고 했다. 수진이는 좋은 딸이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이 다 왔다. 나는 방에 혼자 있었다. 수진이 사진을 꺼내봤다. 1978년 겨울, 눈사람 만들던 날. 영자 씨가 왔다. 크리스마스인데도 같이 케이크 먹었다. 소원 빌어요, 아버님. 수진이 보고 싶다고 빌었다. 마음속으로 영자 씨 가고 나서 또 울었다. 하지만 오늘 수진이 왔으니까 수첩에 쓴다. 수진이가 왔다. 크리스마스에 와줬다. 행복했다.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새해다. 수진이한테 문자 보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승진하렴. 건강하렴. 아버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수진이한테서 답장 왔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곧 갈게요. 눈물 났다. 고지 언제일까?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수진아, 천천히 와도 돼. 영자 씨가 왔다. 떡국 먹었다. 아버님,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영자 씨가 말했다. 고맙다. 영자 씨, 너 덕분에 아버지 외롭지 않아. 영자 씨한테는 말 안 했지만 영자 씨 목소리 들을 때마다 수진이 생각난다. 오늘도 수첩에 썼다. 수진이가 왔다. 새해 첫날에 와줬다. 올해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3월 8일 금요일. 몸이 안 좋다. 숨이 가빠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수진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하지만 전화하면 안 된다. 수진이가 놀랄 거니까. 수진이가 달려올 거니까. 수진이가 평생 후회할 거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수진아,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 때문에. 영자 씨 덕분에 1년이 외롭지 않았다. 영자 씨를 수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미안하다. 영자 씨. 그리고 고맙다. 수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문이 열렸어요. 이미선 씨와 박영자 씨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영자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이 마지막 날 제 손 꼭 잡으셨어요. 영자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1년이 행복했어요. 수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화 안 났다고. 수진이는 최고의 딸이었다고.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수진이 놀랄 거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자 씨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어르신이 매주 일요일마다 창문 앞에 서 계셨어요. 주차장 내려다보시면서 혹시 수진이 차가 들어올까 봐서래요. 제가 오면 아, 영자 씨구나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실망하신 거 아는데도. 그래놓고 수첩에는 수진이가 왔다고 쓰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쓰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쓰면 수진이가 매주 오는 것 같아서 좋아라고 하셨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네요. 당신은 보고 싶어도 참으셨네요. 당신은 거짓 행복을 수첩에 적으며 견디셨네요. 저 때문에. 어르신이. 수진 씨 어릴 적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영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1978년 얘기를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978년. 제가 6살이던 해였어요. 그해 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사마상회라는 간판을 단 6평짜리 가게였죠. 연탄, 라면, 과자, 담배, 음료수를 팔았어요. 가게 옆엔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2층 연립주택 단칸방.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살 저. 셋이 살기엔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연탄불을 지피고 가게 문을 열고 신문을 정리하셨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문 배달부 아저씨가 자전거로 가져다 주면 아버지는 한 부씩 개켜서 가게 앞에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 어린 제가 종종 걸음으로 가게로 달려가면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제일 큰 일꾼이지. 이거 봐라. 이 신문 좀 들어봐. 경향신문 한 부를 제 손에 쥐어주셨죠.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있는 힘껏 들고 가게 안으로 날랐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우리 딸 힘이 장사네. 아버지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침 7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로 왔어요. 사장님, 담배 한 갑. 화신표 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200원이요. 사장님 딸 아직도 예쁘네. 몇 살이야? 6살입니다. 내후년에 국민학교 들어가요. 오, 그래. 공부 잘하겠다. 얼굴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버지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어머니가 가게로 오셨어요.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요. 여보, 목 마르시죠? 수진아, 너도 마셔. 엄마, 나 안 목말라. 아버지, 먼저 드세요. 우리 딸 효녀네. 그래, 아버지 먼저 드실게. 아버지는 보리차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하고 소리 내셨죠? 어머니와 저는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엔 가게를 잠깐 닫았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찌개와 보리밥을 먹었죠.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셋이 둘러앉아서요. 수진아, 많이 먹어. 튼튼하게 자라야지. 네, 아버지. 저는 숟가락으로 보리밥을 크게 떠먹었어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으셨어요. 저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동네 풍경을 봤죠. 연탄 배달 트럭이 지나가고 시외버스가 경적을 울리고 동네 아저씨들이 막걸리 한잔하러 구멍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아버지, 저 버스는 어디 가요? 저건 청량리 가는 버스야. 청량리 가면 기차역이 있어. 기차요? 기차 타봤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타봤지. 부산까지 갔었어. 완행열차로. 완행열차가 뭐예요? 천천히 가는 기차야. 중간중간 마을마다 서는 거지. 저도 타보고 싶어요. 그래, 수진이 크면 아버지가 태워줄게. 약속이다.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도장도 찍었죠. 그해 여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길을 넓히고 도랑을 청소하고 담장을 페인트 칠했어요. 아버지도 참여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수진이 좀 봐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삽을 들고 나가셨어요. 동네 남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셨죠. 저녁에 돌아오시면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씻어야 해요. 그래, 씻어야지. 수진아, 아버지 등 좀 밀어줄래? 네.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아버지는 남탕, 저는 여탕. 어머니와 함께요. 목욕하고 나오면 아버지가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손에는 바나나 맛 우유를 들고요. 수진아, 이거 먹어. 우와, 고마워요, 아버지. 저는 빨대로 우유를 쭉쭉 빨아먹었어요.
달고 시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해 가을, 어느 날 아버지가 가게 문을 일찍 닫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명동 가자. 명동이요? 그래, 수진이 새 신발 사주려고. 명동은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아버지는 저를 안고 서 계셨어요. 명동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양복 입은 아저씨들, 멋진 옷 입은 아가씨들, 쇼핑백 든 사람들. 우와, 아버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렇지? 명동은 항상 이래. 수진아, 손 꼭 잡고 있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신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빨간 운동화를 신어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어때? 예뻐요, 아버지. 그럼 이거로 주세요. 얼마예요? 800원입니다. 아버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셨어요. 명동 다방에 들어갔어요. 은하수 다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커피 한 잔, 저는 딸기 주스를 시켰어요. 아버지, 여기 멋있다. 그렇지? 다방은 어른들이 오는 곳이야. 수진이도 어른 다 됐네. 딸기 주스가 나왔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빨대로 한 모금 마시니까 달았어요. 맛있어요, 아버지. 그래, 많이 마셔.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셨어요. 명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거렸죠. 수진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거 많이 사줄게. 아버지,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서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창신동 골목길은 온통 하얗게 변했죠. 수진아, 밖에 나가서 놀자.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앞 골목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눈사람 코는 뭘로 해요? 잠깐만 기다려. 아버지는 가게로 달려가서 당근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이걸로 코를 만들자. 우와. 당근 코를 꽂으니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눈사람 양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찍어주셨죠.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1978년 겨울. 저녁엔 어머니가 호떡을 부쳐주셨어요. 흑설탕이 들어간 호떡이었죠.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셋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여보. 역시 우리 집 호떡이 제일이야. 많이 드세요. 수진아, 너도. 네, 엄마.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면 흑설탕이 쭉 흘러나왔어요. 달고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호호 불어가며 드셨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너 잘 키울 거야. 약속이야. 네, 아버지.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섣달 금음날 가게를 닫고 온 가족이 흑백 TV 앞에 앉았어요. MBC 쇼쇼쇼가 나왔습니다. 남진, 나훈아가 노래를 불렀죠. 여보, 저 노래 좋네. 그럼요. 나훈아 목소리 좋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죠. 저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수진아, 곧 새해야. 소원 있어? 아버지랑 엄마랑 저랑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소원이다. 아버지 소원도 똑같아.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1979년이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밖에서 동네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새해였다는 것을.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1978년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해였다고. 수진 씨가 6살이던 해.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79년 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979년 2월 12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창신동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수진아, 배고프지?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거기 서 계셨습니다. 쌀독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밥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신다는 걸. 30년 동안 어머니가 다 하셨으니까요. 1979년 3월 가게가 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손님들이 줄었고 옆집에 생긴 슈퍼마켓 때문에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11월 우리는 청량리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2평,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1980년 2월 제 8살 생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보고 계셨어요. 잔액 32,000원. 3월 1일 국민학교 입학식까지 일주일. 책가방값 1,500원. 어떡하지?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점심을 안 드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1980년 3월 1일 입학식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아, 일어나라. 오늘 학교 가는 날이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계셨죠.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빨간 책가방. 아버지, 이게 1978년에 약속했잖아. 수진이 8살 되면,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면 책가방 사준다고. 저는 책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새 책가방 냄새가 났습니다. 좋아? 네, 정말 좋아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요.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았어요. 다들 깨끗한 옷 입고 카메라 들고 있었죠.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식장까지만 데려다 줄게. 안에는 못 들어가. 왜요? 아버지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 입은 모습이 부끄러우셔서 안 들어가신 거였죠. 그럼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돌아서려는데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 잘 자라줘서 고맙다.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안 울어. 아버지 안 울어. 아버지는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손 흔들고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아버지는 교문 밖에서 계속 서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1982년 5월 국민학교 3학년 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운동회예요. 그래. 수진이 무슨 종목 하는데? 달리기요. 우와, 우리 딸 빠르니까 1등 하겠네. 아버지도 와요? 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바쁘시죠? 미안하다, 수진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혼자 운동에 가는 거구나. 5월 15일,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돗자리 깔고 김밥 먹고 웃고 떠들었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싸주신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죠. 괜찮아. 아버지 바쁘시니까. 10시. 달리기 순서가 왔습니다. 3학년 여자 50m 달리기 선수들은 출발선에 섰어요. 다른 친구들 뒤에서 부모님들이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할 수 있어. 우리 딸 힘내. 저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제자리에 총소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10m, 20m, 30m. 그때였어요. 운동장 끝, 나무 그늘 아래,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입은 사람, 아버지였어요. 운동장 제일 구석에 혼자 서 계셨습니다. 돗자리도 없이 그냥 서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힘이 났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요. 40m, 45m, 50m. 결승선 1등.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뛰어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응, 아버지가 왔다. 몇 시간 일 쉬고 왔어. 정말요? 저 1등 했어요. 그래, 봤어. 아버지가 다 봤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작업복에서 시장 냄새가 났어요. 생선 냄새, 땀 냄새. 하지만 좋았습니다. 수진아, 배고프지? 아버지가 주먹밥 싸왔어.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아버지가 가방에서 신문지로 싼 주먹밥을 꺼내셨습니다. 3개. 하나를 제게 주셨어요. 맛있게 먹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아까 먹었어. 너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주먹밥 하나를 반 잘라서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맙다. 나무 그늘 아래서 둘이 주먹밥을 먹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돗자리에서 김밥, 과일, 주스를 먹고 있었죠. 우리는 신문지 위에 주먹밥 하나 반.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시장에 무단으로 빠지셨대요. 하루 일당 5,000원을 못 받으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라면을 먹었어요. 한 개를 둘이 나눠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1등 한 거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1994년 2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쪽방에서 라면 먹으며 주먹밥 나눠 먹으며 아버지와 저 둘이서요. 수진아, 대학 붙었어. 정말? 어디? 서울대요. 경영학과. 아버지는 저를 안으려다가 주저하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52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삶. 15년. 잘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못 배운 하늘. 내가 풀어줬구나. 아버지, 제가 졸업하면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수진아.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해.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하실 말씀이었다는 걸. 너만 행복하면 돼.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빠지면서 점점 아버지한테서 멀어질 때도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아버지는 괜찮아. 취직한 지 석 달째 첫 월급날이었어요. 수진아, 첫 월급 받았지?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일요일 의정부까지 갔습니다. 봉투에 50만 원을 넣었어요. 아버지, 이거 쓰세요. 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날 밤 아버지는 그 봉투를 열지 않으셨대요. 베개 밑에 넣어두셨다가 다음날 은행에 가서 통장에 넣으셨다고 했죠. 수진이 나중에 쓰라고. 2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대리가 되었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의정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아버지. 그 다음에는 계속 미뤄졌어요. 2002년 봄, 결혼식 전날 밤, 의정부 고시원. 아버지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검정 양복. 1982년 수진이 국민학교 입학식 때 처음 입었던 양복이었어요. 그 후로 20년.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중요한 날마다 입었죠. 이걸 입고 가야 하는데 소매를 당겨봤어요. 짧았습니다. 손목이 많이 보였죠. 두 번째 단추는 실 하나로 겨우 매달려 있었어요. 내일 수진이 결혼식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 양복을 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장 잔액은 8만 원. 이번 달 월세도 아직 안 냈는데 괜찮아. 이거 입고 가자. 어차피 구석에 앉아 있을 건데. 옷걸이에 다시 걸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결혼식 날 아침 5시.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공용 화장실로 갔어요. 면도를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얼굴, 주름, 흰머리, 늙었네.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단추를 채웠습니다. 두 번째 단추가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이 몸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헐렁했죠. 20년 동안 아버지는 10kg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이 꼴로 수진이 결혼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것밖에. 오전 9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2시간 창밖을 봤어요. 수진이가 나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저런 양복밖에 없나? 창피하겠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 날이야. 나는 그냥 구석에 있으면 돼. 웨딩홀 도착? 11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깨끗한 옷 입고 웃고 떠들고 있었죠. 아버지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신부 아버님이세요? 누가 물었어요. 아, 네. 대기실로 가세요. 2층이에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대기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와, 드레스 대박. 수진이 웃는 소리. 아버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들어가도 될까? 저 사람들 사이에 나 같은 사람이. 손을 내렸습니다. 복도 구석에 앉았어요.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조금 있다가 들어가자. 사람들 다 나가면 그때 문이 열렸어요. 혹시 신부 아버님이세요?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네. 왜 여기 계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신부님, 아버님 오셨어요. 수진이가 돌아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아버지는 봤어요. 수진이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아, 아버지 양복이. 그 생각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수진아. 걸어갔어요. 예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안았어요. 아버지.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새 양복이라도 사드릴 걸. 괜찮아, 수진아. 아버지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진다. 오늘은 웃어야지. 응?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진로드. 아버지는 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수진이를 보내는구나. 신랑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 손을 신랑에게 넘겼어요. 신랑을 봤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객석으로 걸어갔어요. 맨 뒷자리,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누가 신부 아버지인지. 식이 끝났어요. 피로연. 아버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웨딩홀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웨딩홀.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버스를 탔습니다. 의정부로 돌아갔어요. 혼자.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낳았고 승진했고 바빠졌어요. 아버지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라. 짧은 통화였어요. 2010년 4월 23일. 아버지 칠순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혹시 수진이가 전화할까?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10시, 11시, 12시, 오후 3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수진이 목소리. 수진아,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아, 미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알겠어요. 아버지,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가거라.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나중에 전화 온다고 했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 밤 10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칠순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칠순쯤이야. 별거 아니지. 이듬해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못 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월세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보내드릴게요. 매달 3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치매 초기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게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낼게. 2022년 3월 14일. 입소 전날 밤. 의정부 고시원.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방을 떠나요. 20년 넘게 살았던 이 방.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벽지, 곰팡이 핀 구석. 여기서 참 오래 살았네. 시선이 벽으로 갔어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0년 설날 사진. 수진이가 아이들 데리고 온 날. 1년에 한 번은 와야죠, 아버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2년. 한 번도 안 왔어요. 내일부터는 요양원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괜찮아. 수진이 편한 게 최고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싫다.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기 싫어. 요양원 가기 싫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수진이 때문에.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내일 수진이 보면 미안해할 텐데. 심호흡을 했어요. 잘 지내야지. 수진이 위해서. 2022년 3월 15일 아침 5시. 아버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일어났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 3벌, 속옷 5벌, 1982년식 금성 라디오, 가족 사진 1장. 그게 전부였어요.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 가방 하나구나. 방을 둘러봤어요. 20년. 여기서 혼자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외로운 밤들. 잘 있어라. 벽에 손을 얹었어요. 고마웠어.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수진이가 방 안을 봤습니다. 짐이 이게 다예요? 그래. 이것만 있으면 돼. 아버지.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고시원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차 안.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의정부를 벗어났어요. 서울을 지났습니다. 고속도로, 용인, 갈수록 멀어지는 서울. 이제 정말 수진이랑 멀어지는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무섭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미안해할 테니까. 실버타운 효사랑 도착. 3층 건물. 깨끗했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죠? 시설도 좋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이 아니야. 여기는 집이 아니야. 203호.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6평,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 하나. 어때요? 깨끗하죠? 응, 좋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수진이 차를 기다리게 되겠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가 할 수 있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서 옷장에 넣었어요. 라디오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 사진. 어디에 놓을까? 벽을 봤어요.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테이프 있니? 네, 제가 사올게요. 잠깐만요. 수진이가 나갔어요. 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여기서
혼자 얼마나 있어야 하지.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수진이 편하면 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얼른 닦았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올 테니까. 아버지, 테이프 가져왔어요. 고맙다.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침대 바로 앞벽. 누우면 보이는 위치. 자기 전에 봐야지. 네. 아니야, 혼잣말이야. 정리가 끝났어요. 수진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지민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조금만 더 있어줘.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그래, 가거라. 조심히 가고. 네, 아버지. 다음 주에 올게요.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너 바쁜 거 아니까. 아버지. 수진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 5초?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수진이가 문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섰어요. 복도 끝. 수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봤어요. 가지마.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줘.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흔들었어요. 웃으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갔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냄새.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주차장, 수진이 차가 보였습니다. 출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창문에 손을 얹었어요. 수진아, 차가 멀어졌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 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창문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잘 가, 수진아. 건강하게 살아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손등을 타고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짐이 돼서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아래 고개를 묻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싫다. 여기 있기 싫어. 작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수진이 보고 싶어.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아야지. 수진이 편해야 하니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 낯선 방에서 저녁 6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 지내야지. 수진이 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그날 밤, 첫날 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 벽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을 만질 수 없었어요. 너무 멀어서 손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보고 싶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꿈을 꾸었어요. 창신동 구멍가게. 1978년 봄. 6살 수진이가 달려오는 꿈. 아버지,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도 사랑해, 수진아. 행복한 꿈. 아침에 눈을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옆을 봤어요. 낯선 방. 꿈이었구나.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주차장을 봤습니다. 빈 주차장. 오늘도 수진이는 안 오겠지. 하지만 창가에 섰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영자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르신이 작년 12월에 제게 부탁하셨어요. 당신 이야기를 녹음해 달라고. 수진 씨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다. 아버지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는 이미 떠났겠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서.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수진아, 고맙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아버지한테 선물이었어. 1972년 9월 17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버지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1979년 내 엄마가 떠났을 때 아버지는 무너질 뻔했어. 하지만 내가 있었어. 7살 너. 아버지,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너.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목이 메는 소리. 1980년 3월 1일. 내 입학식 날. 아버지는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었어. 너한테 빨간 책가방 사주려고. 그날 아침 너한테 책가방 줄 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1982년 5월. 운동의 날. 아버지는 무단으로 일을 빠졌어. 하루 일당 5,000원 못 받았지. 하지만 후회 안 해. 내가 달리기에서 1등 하는 거 봤으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주먹밥 나눠 먹던 그날.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1994년 2월. 내가 서울대 붙었을 때 아버지는 동대문 시장 창고에서 혼자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우리 딸이 해냈다. 우리 딸이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뤘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2002년 내 결혼식 날. 아버지는 그날 아침 5시에 일어났어. 20년 된 양복을 꺼냈지. 거울을 봤어. 그 양복이 너무 초라했어. 수진이가 창피해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웨딩홀 대기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들어가도 될까? 저런 양복 입고. 하지만 들어갔지. 너를 봐야 했으니까. 웨딩드레스 입은 너를 봤을 때 아버지는 생각했어. 아, 이 순간을 위해 살았구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생각했어. 이제 너를 보내는구나. 이제 아버지 손을 떠나는구나. 신랑한테 내 손을 넘길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괜찮았어. 내가 행복하다면.
2003년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2005년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병원 유리창 너머로 손주들을 봤어.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됐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 침묵이 흘렀어요. 2010년 4월 23일 아버지 칠순. 아침부터 기다렸어. 혹시 내가 전화할까 해서 오후 3시에 참다 못해 전화했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 너는 회의 중이라고 했어.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지. 밤 10시까지 기다렸어. 전화는 오지 않았어. 괜찮아. 바빠서 그럴 거야. 이해해. 그렇게 혼잣말하며 잠들었어.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요양원에 온 날. 수진아,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 낯선 곳.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가지 마. 조금만 더 있어줘. 하고. 하지만 말 못했어. 너 힘들어할까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봤을 때 아버지는 방으로 돌아와서 창문 아래 주저앉았어. 한참을 울었어. 혼자. 그날 밤 잠이 안 왔어.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말 끝이구나.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창가에 섰어. 아침 6시부터 주차장을 봤지. 혹시 내 차가 들어올까 해서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이번엔 수진이구나 하고 기대했지.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 괜찮아. 다음 주에 오겠지.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어. 안 왔어. 2주일, 3주일, 한 달. 그때 영자 씨가 왔어. 어르신, 제가 일요일마다 와서 말벗이 되어드릴까요?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 미안해서. 하지만 영자 씨가 자기 아버지 생각난다며 울었어. 그래서 부탁했지. 일요일마다 와달라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 씨가 처음 왔을 때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들었어. 목소리가 너랑 조금 비슷했어. 회사 일은 어때요? 물어봤어. 영자 씨가 요즘 바빠요라고 대답했지. 그 순간 아버지는 눈 감고 상상했어.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너라고. 이상하지?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견딜 수 있었어.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 후로 매주 일요일 영자 씨가 왔어. 아버지는 눈을 감고 너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어. 수진아, 요즘 어때?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니? 영자 씨가 대답해줬지. 아버지는 행복했어. 그 30분 동안은. 영자 씨 가고 나면 또 외로웠어. 하지만 괜찮았어. 다음 주에 또 오니까. 그리고 수첩에 썼어. 수진이가 왔다. 행복했다. 거짓말이야. 수진아. 아버지도 알아. 영자 씨는 영자 씨고 너는 너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라도 써야 했어.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았거든. 52주, 52번. 매주 너를 기다렸고 매주 영자 씨를 너라고 생각했어. 그게 아버지가 1년을 버틴 방법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이 다 왔어. 복도가 시끄러웠지. 아버지는 방에 혼자 있었어. 1978년 겨울 사진을 꺼냈어. 눈사람 만들던 날. 한참을 그 사진을 봤어. 수진아, 그때가 좋았지? 아버지도 그때가 제일 좋았어. 영자 씨가 왔어. 크리스마스인데도 케이크를 사왔더라고. 소원 빌어요, 아버님. 소원을 빌었어. 마음속으로. 수진이 보고 싶다.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하지만 입으로는 말 안 했어.
아버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2024년 3월 8일. 오늘 몸이 안 좋아. 숨이 가빠. 오래 못 살 것 같아. 수진아,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하지만 전화하면 안 돼. 너 놀랄 거야. 너 달려올 거야. 그러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갈게. 너한테 부담 안 주고. 그게 아버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수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버지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52년 동안 아버지 삶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는 최고의 딸이었어.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 없어. 너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의미 있었어. 건강하게 살아라. 지훈이 지민이 잘 키워라.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가끔 아버지 생각나거든 웃어라. 슬퍼하지 말고. 아버지는 행복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자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자 씨, 고마웠어요. 1년 동안 수진이 역할 해줘서 덕분에 아버지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자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지 마세요. 수진이 놀랄 거니까.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연락했죠. 이미선 간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수진님,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1시간 전. 수진님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집만 됐지? 그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수진 씨, 어르신이 매주 일요일마다 창문 앞에 서 계셨어요. 주차장 보시면서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혹시 수진이 차가 들어올까 봐서래요. 그러다가 제가 오면 아, 영자 씨구나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알았어요. 어르신이 실망하신 거. 그래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저를 수진 씨처럼 대해주셨어요. 같이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가끔 실수하셨어요. 수진아라고 부르시다가 아, 미안 영자 씨라고 정정하시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따님 보고 싶으셨을까?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셨네요. 당신은 영자 씨를 저라고 생각하며 1년을 사셨네요. 당신은 외로워도 혼자 견디셨네요. 저 때문에 3일 후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203호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죠. 아버지는 안 계셔. 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서 계시던 그 창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서서 매일 저를 기다리셨구나.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 졸이셨겠지. 이번엔 수진이구나 하고 기대하셨겠지.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아버지, 여기서 1년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침대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우셨던 침대. 앉았어요. 벽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2020년 설날.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을 만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면서 주무셨겠지. 사진 속 아버지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누우셨던 자리, 천장을 봤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보셨던 천장. 아버지는 여기 누워서 뭘 생각하셨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보고 싶다. 눈을 떴습니다. 환청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금성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켰어요.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MBC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 님 계신 곳이 내 고향. 앉았어요. 라디오를 안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 앉아서 이 노래 들으셨겠지. 저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아버지가 매일 서 계시던 곳.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봤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는 이 문이 열릴 때마다 저를 기대하셨겠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1층.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요양원을 봤습니다. 3층 창문. 203호. 아버지는 저 창문에서 제 차를 봤겠지.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하려다 멈췄어요. 요양원을 다시 봤습니다. 3층 창문. 가지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줘.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백미러로 요양원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줄, 한 줄. 2022년 3월 15일. 오늘 이곳에 들어왔다. 무섭다. 2022년 4월 3일. 오늘도 안 왔다. 괜찮아. 2022년 9월 18일. 영자 씨가 왔다. 눈 감으면 수진이 같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혼자다. 보고 싶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가 멈췄어요. 2023년 7월 9일 일요일. 그 날짜. 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023년 7월 9일. 강남 백화점 세일. 민수랑 쇼핑. 그날. 아버지는 요양원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뭐해요?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울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수첩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일기장이야. 할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52년 동안. 지훈이가 앉았습니다. 읽어줄까? 네. 중학생 지민이도 나왔어요. 이리 와봐. 엄마가 할아버지 일기 읽어주신대. 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72년 9월 17일. 오늘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수진이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다.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1978년 겨울. 수진이랑 눈사람 만들었다. 행복했다. 1980년 3월 1일. 수진이 국민학교 입학식. 약속대로 빨간 책가방 사줬다. 한 달 동안 점심 굶었지만 후회 안 한다. 지훈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응. 계속 읽었습니다. 1982년 5월. 운동회. 무단 결근했다. 하지만 수진이 1등 하는 거 봤다. 행복했다. 1994년 2월. 수진이가 서울대 붙었다. 자랑스럽다. 2003년 11월.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다. 병원에 갔다. 작고 예쁘다. 수진이가 엄마가 됐구나.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지훈이 사랑하셨어. 이 일기에 지훈이 이야기가 엄청 많아. 2005년 3월. 손주 지민이가 태어났다. 수진이가 딸을 낳았다. 행복하다. 지민이도 울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응. 할아버지는 너희들도 정말 사랑하셨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2024년 3월 8일. 몸이 안 좋다. 수진아, 너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행복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울어? 저는 민수한테 수첩을 건넸습니다. 민수가 읽었어요. 한참 후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런 분이셨구나. 응.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장인어른 모시자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라도 장인어른을 기억하자. 제대로. 어떻게? 장인어른이 좋아하셨던 것들, 우리가 이어가자. 다음 날, 저는 창신동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셨던 그곳. 지금은 재개발로 다 사라졌지만 골목 하나는 남아 있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구멍가게 하셨던 곳이겠지. 여기서 저를 키우셨겠지. 골목 끝. 평상 하나가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버지가 저 때문에 사셨다는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손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하지만 아버지,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사랑, 저도 제 아이들한테 줄게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들한테 주게 할게요. 아버지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지훈이와 지민이를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요.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용인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영자 씨를 만나러요. 수진 씨, 영자 씨, 고마워요.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영자 씨. 네.
앞으로 제가 이 요양원에 봉사 오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영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 다른 분들한테라도 하고 싶어요. 수진 씨는 좋은 딸이에요.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을 잡아드렸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우리 딸이 바빠서 못 오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버지, 제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뭘까? 용서가 아니었어요.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저 존재만으로 행복한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가 52년 동안 저한테 주신 거였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지민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안았어요. 꼭. 왜 그래요, 엄마? 그냥 사랑해서. 엄마도 사랑해요. 지민이의 따뜻한 품. 아, 이게 아버지가 느끼셨던 행복이구나. 거실에서 지훈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네, 엄마. 다가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사랑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지훈이가 웃었어요. 엄마도 사랑해요. 남편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저녁 차렸어. 고마워, 여보. 식탁에 앉았습니다. 4명. 밥을 먹었어요. 지훈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지민이가 친구 이야기를 했고,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웃으면서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1978년 겨울 눈사람 만들던 날 활짝 웃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 덕분에요. 아버지는 제게 집도, 돈도, 좋은 옷도 못 물려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사랑하는 법을요. 사진에 입 맞췄습니다. 그 사랑을 제 아이들한테 줄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들한테 주게 할게요. 아버지 사랑은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딸이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을 때마다 별을 볼게요. 그럼 아버지 만나는 것 같을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딸이 항상 아버지 생각하고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52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시간입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연탄불 지피던 손길이었고, 점심 굶으며 모은 책가방 값이었고, 무단 결근하고 달려온 운동회였고, 20년 된 양복 입고 서신 결혼식이었고, 요양원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 365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저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게 전부라는 걸.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셨어요. 후회가 아니라,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그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것처럼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